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쉬웠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시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해안을 가졌거나 더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좀 변태적일 정도로 데이터화 시키고 수치화 시키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꼭 지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사항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팁입니다. 윗사람의 헛소리는 딱 일주일만 참으세요. 저도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무 지시를 받다 보면은 진짜 개똥 같은 지시가 내려올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런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업무 이해도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아니 업무 이해도라는 거 자체가 있기는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나 상황들이 이게 실제로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부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능률이 저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기는 맞죠. 이 잘못된 지시를 따르는 거는 능률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피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등신 같은 업무 지시가 내려와도 딱 일주일간은 참습니다. 일단 답답하고 불편해도 내려온 업무 지시대로 일주일간은 일을 하고, 이 일주일이 지나면 저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장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해봤는데 이걸 업무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 전부 다는 아니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살짝 바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장 큰 스트레스나 걸림돌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 관리도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급자로서 좋은 업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혹은 나보다 더 윗선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단번에 자르는 직원이랑, 일단은 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고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직원이랑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길게도 말고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절대로 정치나 종교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뭔가 선민사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사회를 계몽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정치 성향 다 물어보고,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하냐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흑역사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세상의 중심이고 정답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진짜 정답에 가까운 사람인데,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오답입니다. 오답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추만 나눠도 네 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맞고 자신의 이야기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면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정확하게 정치 성향이 맞아 떨어질 확률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적어도 정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고 수긍하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바꾸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살아온 환경이나 본인의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정치 성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도 똑같은 거죠. 정치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수학처럼 딱 정해져 있고 수치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오답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 많은 데서 정치 얘기만 안 꺼내셔도 인생 진짜 순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팁 드릴게요. 현재 애인이랑
전 애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려고 펜션을 예약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 펜션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가보자, 여기 되게 좋아, 여기로 예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그 정해진 레파토리 재생 버튼이 바로 눌려버리죠. 누구랑 갔었어? 그러면 저는 그냥 저번에 뭐 친구들이랑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전 여자친구랑 갔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걸 듣는 여자친구가 굉장히 쿨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뭐 그냥 그랬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싱겁게 끝났을까요? 점점 하나씩 더 물어보죠. 얼굴은 예뻤는지, 걔랑은 몇 박 며칠로 갔었는지.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계속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속 더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력처럼 정말 계속 끌려가게 되죠. 나랑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연애를 많이 해보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정도는 과거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꼭 이게 사이가 틀어지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대화가 정말 원만하게 잘 끝났어도 그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게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연인이랑은 절대로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어도 좋게 끝날 확률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사회생활 갓 병아리 수준 탈출한 제가 미세한 팁 몇 가지 드려봤는데요. 저도 아직은 사실 생각이 좀 미숙한 30대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랑 제가 조금 달랐더라도 뭐 현피를 뜨러 온다거나 하지는 마세요. 제가 싸움 집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